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장병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강의를 촬영을 했던 수익 파트가, 인사말도 좀 길고 문제 수도 많이 뽑다 보니까 1시간이 넘더라고요.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던데, 여러분들한테 고화질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화질을 좀 높은 걸 했더니 용량이 1시간 10분짜리 용량이 60기가더라고요. 60기가. 그래서 업로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30분 단위로 반을 자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시청하시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을 다시 낮췄어요. 화질을 낮춰가지고 업로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운을 받고 인코딩을 하고 다시 업로드 시키려니까 한 6시간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건설계약부터는 이제 4-5문제밖에 안 되니까 화질도 좀 낮춰가지고 시작하니까 금방금방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한 2시 한 2-30분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새벽에. 그죠? 새벽 시간 이용해가지고 좀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찍어서 올려드려야 보시고 또 활용을 하시고 복습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랑 그저께 부산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었죠. 이제 좀 그쳤는데, 저희 집이 좀 시골이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파도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리네요. 되게 듣기 좋습니다. 달물이 져가지고 바다에 달빛이 비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잠깐 쉬는 동안에 밖에서 담배를 피워 왔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파도 소리는 들리려고 모르겠어요. 파도 소리는 잠깐만 한번 소리가 들어가는 건 모르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경치 좋은데 가가지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좀 올려드려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할 거는 해야 되니까. 자, 해볼게요. 자, 건설계약 할 건데, 전략 아닌 전략입니다. 자, 건설계약 필수 보시면 대부분 계산이라고 되죠. 계산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수익 기준서가 전면 개정이 되면서 건설계약 파트를 아예 다 도려내버렸어요. 없다고요. 기준서 문구가 없기 때문에 말 문제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한다고 공부를 하냐? 일각에서 일부 강사들은 본인들의 저서에 건설계약 파트를 아예 없애버린 강사들도 있어요. 도려내버린 강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교수님 2분 책에는 아직도 실려있고, 요거에 대한 회계처리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를 하냐? 원가 기준 이외의 진행률 있죠. 그죠? 진행률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등장할 때 한 7-80% 문제는 원가 기준으로, 누적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근데 일부 노동시간 비례법이라든지 물리적 완성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과거에는 2차 시험 전유물이었는데 1차 시험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노동시간 비례법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 물리적 완성 비율로 등장을 해서 제가 최근에 물리적 완성 비율 그걸로 등장한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손실이 예상되는 건설계약. 저는 이렇게 의사결정했어요. 제가 시험장에 갈 때 건설계약 문제가 딱 보는 순간 건설계약 문제는 티가 나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소매제공법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총액이익률법이라든지, 현금흐름표라든지, 주식기준 보상 이런 것들, 종업원급여 이런 것들은 딱 보자마자 문제가 티가 나죠. 티가 나는데, 손실이 예상되는 건설계약은 저는 무조건 풀자라는 전략으로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건설계약 문제가 나오면 쉽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손실이 예상되는 건설계약은 참 어렵거든요. 참 어려운데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죠.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무조건 풀려고 달라들었었어요. 그리고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얘기는 기준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게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거든. 그러면 진행 기준을 못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회수 기준으로 하는 거죠. 회수 기준이라는 얘기는 발생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만큼만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건설계약전 지출, 수주비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입원가, 그리고 미사용된 계약원가, 요거는 한 문제 뽑아왔습니다. 하자보수 예상.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시면 되지 않겠냐. 됐죠? 네 문제밖에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이거 미사용 계약원가 그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 주식회사 하늘은 2001년 1월 1일 도청과 댐을 건설하는 도급 계약 1000만원짜리입니다. 추정 총 계약원가 900만원이래요.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계약은 아니네요. 건설 소요기간은 3년이랍니다. 동도급 계약상 도청은 건설 시작 이전에 주요 설계 구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 진행 중에도 주요 구조 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 등 건설 계약이 정의를 충족한다. 상투적인 문구예요, 그냥. 동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2001년 말에 추정한 계약원가는 92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래도 1000만 원이 수익 금액이니까 이익은 나겠네요. 자, 그리고 2002년 말에 계약원가를 검토한 결과 추가로 30만 원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도 추정 총 계약원가는 9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네요. 하늘은 동도급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진행 기준으로 한대요. 진행률은 원가 기준으로 하랍니다. 원가 기준으로. 동도급 계약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200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잔액이 얼마이냐? 알고 계시죠?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과의 차이. 미성공사가 더 크면 미청구공사 이렇게 차변에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진행청구액이 더 크면 초과청구공사 그래서 대변에 부채로 계상을 하죠. 자, X1년도와 X2년도의 단기원가, 대금 청구액, 대금 회수액, 그죠? 대금 청구액, 회수액은 필요 없고, 그죠? 대금 청구액, 이걸 가지고 나중에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별 표시가 달려있다고, 2002년도에. 2002년 말에 발생한 원가에는 계약상 2003년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은 38만원 안에 방열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이 방열자재는 계약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된 것은 아니래요. 계약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됐으면 2002년도 원가자가 포함을 시키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2002년도 공사원가에서 38만원을 차감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276만원, 530만원에서 38만원을 차감하면 이게 465만원이 되더라고요. 465만원. 자, 요걸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푸는 방식도 있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X1년도 그리고 X2년도입니다. 그죠? 단기 발생 원가 한번 써볼게요. 단기 발생 원가 X1년도는 276만 원이었어요. 자, X2년도에는 38만 원을 차감해야 되거든. 그래서 465만 원이에요. 465만 원. 그럼 누적 발생 원가 계산해 볼게요. 276만 원이고 이 두 개 암산을 하면 얼마 하냐? 741만 원인데요. 그죠? 추정 총 계약 원가는 아까 X1년도에 20만 원 증가해서 920만 원, X2년도에 30만 원 증가해서 950만 원이래요. 요걸 가지고 진행률을 뽑아볼게요. 누적 총 가지고 진행률을 뽑으면 이게 30%, 이제 78% 이렇게 되더라고요. 78%. 78%. 됐죠? 그러면 누적 이익을 계산해볼게요. 누적 수익을 계산해볼게요. 1000만 원 도금액이 있으니까 300만 원. 이때는 780만 원. 그러면 단기 수익은 300만 원. 그리고 480만 원. 그럼 이익은 얼마가 되는데? 단기 발생 원가, 단기 발생 수익이니까, 그죠? 이익은 그럼 24만 원, 이때는 15만 원 이렇게 되더라. 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X2년도에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를 계산하겠다. X2년도에. 그죠? X2년도에. 제가 정답을 살짝 컨닝을 했더니 초과청구공사예요. 초과청구공사. 대변의 표시가 된다. X2년도에 대변의 표시가 된다. 진행 청구액은 얼마가 되는데 아까 X1년도에 진행 청구액이 280만 원이었고 X2년도에는 5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진행 청구액은 810만 원이 된다. 됐죠? 그럼 미성공사는 얼마가 되는데? 미성공사는 780만 원이다. 요걸 조금만 보자. 그래서 정답은 그냥 이거예요. 초과청구공사가 30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초과청구공사 30만 원, 초과청구공사 30만 원 요거다. 4번. 됐죠? 자, 의미를 조금만 보자. 다른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잘 보세요. 자, 이 미성공사 780만 원이죠. 그죠? 이건 누적 수익과 일치한다고. 그런데 손실이 예상되는 건설계약인 경우에는 누적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원가 기준 이외의 진행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일치하지 않게 된다고. 그럼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미성공사는 누적 발생 원가에다가 무조건 누적 이익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누적 발생 원가 얼마인데? 저 741만 원. 그죠? 741만 원. 누적 이익은 얼마인데? 여기 아까 24만 원 있었죠? 24만 원과 15만 원. 24만 원과 15만 원.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문제 풀면서 언급을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한국건설은 요게 손실이 예상되는 건설 계약이네요. 네? 자, 해봅시다. 한국건설은 2000년 1월 1일 주식회사 대한그룹의 전자관과 기계관을 위해서 각 건물당 도급금액 100만 원씩이에요. 그럼 두 개 하고 200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총 공사 계약 기간이 2년이랍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것 같아요. 전자관과 기계관 X1년도, X2년도에 발생 원가, 그리고 예상되는 추가 원가가 주어졌다. 추가 원가에 청구액과 회수액이 주어졌다. 동복수 계약의 실질이 단일 계약이라고 가정하고 해버려요. 단일 계약이라고 가정하고. 그죠? 근데 X1년도 말에 X1년도 말에 미천공사, 초과천공사, 그리고 X1년도에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계약 이익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됐죠? 그리고 진익률은 원가에 기초해가지고 산정한 됐다. 자, 그러면 전자관과 기계관의 X1년도와 X2년도의 실제 발생 원가, 추가 예상 원가를 제가 다 그냥 합산할게요. 단순 합산만 해볼게요. 계산을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자, 합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X1년도. 자, 단기 발생 원가는 30만원, 33만원이라서 63만원. 그리고 X2년도는 60만원, 87만원이라서 147만원. 자, 그럼 누적 발생 원가는 얼마가 되는데? 63만원. 이때는 210만원. 210만원. 그리고 추가 예상 원가가 있었다고. 추가 예상 원가가 X1년도에 60만원, 87만원이라서 147만원. 그죠? 그래서 X2년도에 147만원만큼 발생을 한 거네요. 요때 갖고. 그럼 추정 총 계약 원가는 210만원. 그리고 210만원. 자, 이게 포인트다. 그 얘기예요. 포인트인데, 요거. 아까 우리 도급 금액은 얼마였는데? 도급 금액 200이었다. 200만원. 이게 손실이 예상되는 건설 계약인 거예요. 알고 계시죠? 손실이 예상되는 건설 계약의 경우에는 단기 손실을 전액 다 인식한다고. 전액 다 인식한다는 얘기는 손실이 지금 공사 끝날 때까지 10만원 손실이 예상이 되죠. 그러면 X1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이익은 마이너스 10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결론을 알고 시작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다고. 전통적으로. 그럼 바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손실 전액을 다. 그런데 설명을 잠깐만 드려보자. 자, 진행률을 한번 뽑아보자. 늘상 하던 대로. 진행률을 뽑으면 누적원가와 총원가를 가지고 진행률을 뽑으니까 이게 30%라고요. 30%. 그리고 누적 수익은 얼마가 되는데? 200만 원에 30%니까 60만 원이라고요. 60만 원. 단기 수익? 60만 원. 60만 원. 됐죠? 그럼 이익은 얼마인데? 이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익은 단기 수익에서 단기 효과를 차감하니까 이익은 마이너스 3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왜 이러냐? X1년도에 손실이 예상돼. 이 공사 끝날 때까지. 근데 X1년도에 공사의 진척도 진익률은 30%거든. 그래서 손실 10만 원 중에 진익률대로 30%만 인식을 한 거야. 그런데 기준서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실 전액을 다 인식하라 했다고. 이런 것도 보수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인식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만 원이라는 손실은 X2년도에 인식할 건데 기준서에서 이걸 땡겨서 이때 다 인식하래요. 그래서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건 뭔데?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손실 10만 원. 손실 10만 원. 그리고 미천공사, 초과천공사를 계산하라 그랬죠. 그죠? 자, 해답을 슬 컨닝하니까 초과천공사예요. 초과천공사. 그럼 X1년도. 진행청구액이 있었고 미성공사가 있었고. 그죠? 진행청구액은 얼마가 되는데 계약등록 청구액이 50, 200만 원이네. 그죠?
근데 X 1년도에는 50, 50이니까 100만 원. 자, 미성공사를 뽑아보자. 미성공사 우리 아까 약속했다. 미성공사 어떻게 뽑기로 약속을 했느냐? 미성공사는 이렇게 뽑기로 했다. 누적 발생 원가에 누적 이익을 더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누적 계약 수익과 일치한다. 근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일치 안 한댔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왜 일치하지 않느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미성공사 계정의 누적액은 누적원가에서 예상되는 총 손실을 차감해야 돼. 누적 손실이 아니라 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누적원가는 얼마인데? 지금 누적원가는 X 1년도에 63만 원이라고. 총 손실 예상액은 얼마인데? 10만 원이라고. 10만 원. 그래서 미성공사가 5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7만 원이 되겠죠. 초과청구공사. 됐나요? 그렇게 정답을 찾으면 5번이 되겠네. 5번이 되겠네. 됐죠? 자, 그런데 하나만 주의. 자, 이렇게 주장하는 강사들이 좀 있다. 뭐라고 주장하는 강사들이 있는 거냐? 요 얘기예요. 이거 조금만 보셔야 돼요. 아니다. 뭐가 아닌데. 너희가 지금 회계 처리한 거는 예상되는 총 손실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10만 원의 손실을 계산을 했다. 그때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액을 미리 땡겨서 손실로 인식하는데 이 금액은 계약 손실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강사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냥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 앞에 견해가 맞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닥에서 절대적으로 뭐가 맞다라는 건 없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돼가지고 정답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바닥에서 그게 맞는 걸로 굳혀져 버려요. 뭐 어찌하겠어요. 시대상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적 계약 수익액과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60만 원이 된다. 왜? 이 7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충당부채로 계산하기 때문에 60만 원이 돼요. 충당부채로 계산하지 않으면 미성공사에서 이 7만 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53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미성공사에서 차감을 안 하고 충당부채로 계산하면 미성공사는 계속 60만 원이 돼요. 그럼 정답은 초과청구공사 40만 원이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보기에 초과청구공사 40만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말인즉슨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도 충당부채 계산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공부해 가셔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자, 이건 무슨 문제냐? 이건 회수 기준으로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회수 기준으로 수익 인식하는 거. 자, 문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주식회사 세무는 2001년 초에 주식회사 한국과 건설 계약 4년짜리인데 계약금이 200만 원입니다. 체결을 했다. 자료는 다음 같다. 누적 자료가 주어졌고 추정 총 계약원가 자료가 주어졌네요. 그래서 X1년, X2년, X3년, X4년 있는데 누총으로 우리는 진행률 뽑아내니까 여기 한번 써놓고 할게요. X1년도에는 그럼 20%예요. X2년도에는 60%고요. 이렇게 되면 X3년도에는 80%를 되네요. X4년은 당연히 100%일 거고요. 됐죠? 자, 주식회사 세무는 2001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하였으나 그게 무슨 말인데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으니까 진행률대로 해라. 진행기준으로. 근데 2002년 초부터 시작된 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2002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었대요. 그럼 2002년에는 회수기준으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80만 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근데 2003년 초에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전액을 회수할 수 있대. 그럼 다시 진행률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진행률을 하다가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 회수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X2년도에 시험이 끝이 났었다고. 그런데 2017년도 기출이죠. X3년도에 다시 진행 기준을 하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수험생들이 이런 것까지도 준비해야 되게 된 상황이다. 근데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다시 진행률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X1년, X2년, X3년에 공사 손익을 한번 물어보네. 공사 손익을 그냥 하면 돼요. 자, 해보자.
X1년, X2년, X3년. 자, X1년도에 단기 발생 원가, 그죠? 그리고 누적 발생 원가. 아까 문제에 누적 발생 원가가 주어졌었거든요. X1년도 28만. X3년까지 갑시다. X4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96만 원. 96만 원. 그리고 128만 원. 이걸 가지고 단기 원가 뽑아내볼게. 암산합시다. 28만 원. 요거 하면 68만 원. 요거 하면 32만 원. 자, 그 다음에 추정 총 계약원가. 추정 총 계약원가 문제에 있었어요. 140만 원. 그리고 160만 원. 그리고 160만 원. 아까 다 했지만 한 번만. 그럼 진행률 뽑아내면 얼마가 되냐? 20%, 60%, 80%.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이때는 진행률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못하니까 회수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때는 다시 또 진행 기준으로 하고. 됐죠? 그럼 수익 뽑아내볼게요. 수익 뽑아내볼게요. 자, 누적 수익. 도급 금액이 아까 200만 원 했으니까 40만 원. 그럼 단기 수익은 얼마인데? 40만 원이지. 그죠? 그럼 이익은 얼마인데? 이익은 40만 원에서 28만 원 뺐으니까 12만 원이 이익이네. 됐나요? 됐죠? 자, 근데 X2년도에 회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진행률대로 못 한다고. 회수 기준일 때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수익은 이렇게 인식하겠다고. 회수 기준일 때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수익은 누적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만큼만 인식하겠다고. 둘 중에 작은 거예요. 누적 발생 원가 얼마인데? 96만 원. 과 회수 가능이 아까 80만 원이었다. 둘 중에 작은 거라고. 얘가 작네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X1년도에 수익을 40만 원만큼 인식을 했다고. 참고해줘야지. 그러면 수익은 20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40만 원이 되겠네요.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 있죠? 원가 얼마 있는데? 요 68만 원 있죠? 그죠? 그럼 단기에는 손실이 28만 원만큼 나겠네.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X3년도 갈게요. X3년도 진행률이 80%라면서요. 그럼 누적 수익 얼마인데? 80% 곱하면 160이죠. 160. X3년도로 갑니다. 160이죠. 그럼 뭐 단기 수익은 얼마인데? X1년도에 40만원, X2년도에 40만원 인식했으니까, 누적으로 80만원 인식했으니까, 그죠? 단기 수익은 나머지 80만원이죠. 됐죠? 그럼 이익은 얼마인데? 80만원과 32만원 차이. 48만원 되겠네. 안 어렵죠?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정답이 뭔데? 정답 1번, 1번인가? 자, 하나만 더. 자, 요건 뭐냐? 원가 기준 이외의 진행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 그죠?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게 노동시간 비례법. 그리고 물리적 완성 비율. 그죠? 여기 2016년도 기출이라고 돼 있죠? 2016년도 기출. 그죠? 요게 물리적 완성 비율이에요. 요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이, 숫자가 좀 내려왔네요. 제가 편집할 때는 안 그렇던데 여기 띄우니까 또 좀 그렇네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주식회사 희망건설은 2001년 초에 주식회사 미래도로공사와 도로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금액은 1,000만 원, 도급 금액 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건설기간은 3년, 총 계약 도로 길이는 1,000km랍니다. 희망건설은 동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이 추정할 수 있대요. 진행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비용인식을 하는데 진행률은 계약공사의 물리적 완성 비율에 따라 측정을 하래요. 도로 길이를 가지고. 진행률을 원가 기준 이외의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는 거예요. 진행률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그러면. 자, X1년도에 물리적 완성 비율 요거 가지고 뽑는 거죠. 그죠? 그러면 40%네. 500이니까 50%? 그러면 안 되죠. 누적 진행률이잖아. 그러면 90%가 되는 거지. 이건 100%가 되고. 누적으로 해야지 당연히. 됐죠? 그때 3기 계약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미천공사 초과청구서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됐죠?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실제 계약원가 발생이 주어졌고 추정총 계약원가도 있어요. 추정총 계약원가도 있다. 자, X2년. X3년은 뭐 할 필요 없으니까 X2년까지 합시다. X2년. 자, X1년도에 진행률이 40%예요.
X 2년도의 진행률은 90%고요. 자, 수익과 비용, 수익과 원가를 뽑아볼게요. 수익부터 뽑아보자. 수익은 얼마가 되었냐? 수익은 아까 도급 금액이 1000만 원이죠. 40%니까 400만 원. 됐죠? 됐죠? X 2년도에는 수익이 900만 원이죠. 근데 X 1년도에 400만 원 인식했으니까 500만 원 되겠다. 그죠? 요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원가를 뽑아볼게요. 원가. 제발 잘 보세요. 자, 원가가 아까 얼마 있었느냐? 원가가 255만 원, 375만 원. 그죠? 255만 원, 375만 원. 요걸 갖다 쓰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발생된 원가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진행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수익과 원가를 다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뽑았는데 그 원가에다가 진행률을 곱해봐야 뭐 하겠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추정총 계약원가에. 그런데 물리적 완성 비율, 즉 원가 기준 이외의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한 경우에는 수익과 원가를 다 진행률대로 뽑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진행률대로 뽑아낸 이 원가는 실제 발생된 원가랑 무조건 다르다고. 원가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가는 어떻게 뽑았는데? 진행률대로 뽑아낸다니까. 그 진행률대로 어떻게 뽑아내는데? 추정총 계약원가 850만 원, 900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다 진행률 40%, 90%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850만 원에 한번 써보자. 이거 주의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자, 850만 원에 40%인 거예요. 이때는 900만 원에 90%인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냐? 340만 원. 이건 얼마가 되냐? 81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누적 기준이니까 단계는 470만 원. 요게 진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식한 수익,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 원가,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그럼 계약 이익 뽑아내야지. 계약 이익. 계약 이익은 340에서 400에서 340 되면 60만 원. 그죠? 요때는 얼마가 되느냐? 요때는 30만 원이 되겠네요. 됐죠? 자,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X 2년도 말에 미천공사, 초과천공사. 제가 답을 슬 컨닝을 해볼게요. 컨닝을 쓱 해보니까 X 2년도에는 미천공사거든? 자배 나온다고. 그러면 미성공사 그리고 진행 청구해 보겠죠. 됐나요? 진행 청구액부터 해보자. 문제 자료에 보니까 진행 청구액 700만 원이네요. 700만 원. 그럼 자, 이제 미성공사를 뽑아보자. 미성공사. 미성공사는 어떻게 뽑느냐? 미성공사는 언제나 실제 발생된 누적 원가에 누적 이익을 더한 거랬다. 누적 이익. 그러면 실제 발생된 누적원가의 누적이익 실제 발생된 누적원가 340, 470, 합계 810 이거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고. 실제 발생된 누적원가는 여기에 있었다고. 자료에. 여기. 실제 발생된 원가는 255만 원, 375만 원. 여기에 누적이익을 더하는 거지. 누적이익. 그죠? 누적이익 어디? 60만 원과 30만 원. 맞죠? 그러면 미천공사가 20만 원이 나오네. 20만 원. 그럼 정답은 1번이네. 됐죠? 다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첫 번째 시간만 수익 파트 문제도 많이 뽑고 고화질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올릴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원래 자체가 강의를 많이 듣는 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부러 이걸 길게 찍지는 않을 거예요. 길게 찍지는 않고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깨어서 책을 보고 있는 수험생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시험장에 안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안 자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걸 보시고 자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자극밖에 없어요. 자극밖에. 그나마
시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시험이 연기가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할까봐 세법이랑 연결을 하지는 않죠. 세법이랑. 그죠? 이거 하고 나면 세법도 문제를 뽑아가지고 도움될 수 있도록,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빨리 뽑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요 정도만 하시죠.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